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실시됩니다. 사전투표 시 유의할 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북강서울에서 분리된 북구을 선거구에 후보로 나선 두 후보에게 북구의 가장 큰 숙제인 교통과 복지에 대한 해결책을 들었습니다. 부산에 늘봄학교가 도입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인력과 공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많은 교사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은 간단한 먹거리를 마련하는 것조차 부담일 경우가 많은데 부산 서구가 이웃들이 기부한 물품을 전하는 나눔 냉장고를 운영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선관위는 투표소를 점검하고 모의투표를 실시했는데요. 투표 시 유의할 점 등을 짚어드립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사전투표는 전국의 3,50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거인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선 관내 선거인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먼저 신분증을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납니다. 이때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실물은 물론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전 투표할 경우는 관외 선거인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관외 선거인은 별도로 회송용 봉투를 받아 이곳에 투표용지를 넣은 후 투표함에 넣는다는 게 관내 투표와 다른 점입니다.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을 경우 새 투표지로 교환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 투표소 안에서 소란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시고요. 투표소 밖에 있는 투표지,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전투표가 끝난 투표함은 구군 선관위로 옮겨져 보관되며 시 선관위를 통해 24시간 공개됩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전날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등이 있는지 점검하고 모의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한편 부산은 5일과 6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5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되며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4구 제2선거구 유권자들은 석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사전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후보들은 표심 잡기에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북강서울에서 분리된 북구을 지역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후보와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빗속 유세전에 나선 두 후보를 장동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시의원과 구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후보, 경제관료와 해수부 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 두 후보 모두 국회의원에는 첫 도전입니다. 지난 3일 두 후보는 빗길에서 큰절을 하고 거리를 누비며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무너지고 평화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바꿀 수 있고 그다음 북구의 민생 문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명희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북구의 오랜 수건 사업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구 주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민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경제를 살리는 그런 국회의원 박성훈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북구는 경남 양산, 김해와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지만 심한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박성훈 후보는 입체교차로와 서면까지의 철도를, 정명희 후보는 서면까지의 철도에 더해 부산역까지의 노선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사통팔달 뚫혀 있습니다. 근데 정체라든지 시간을 단축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된다면 정말 우리 부산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부선 지하시에 우리가
함영역과 부전역, 함영역과 부산역 간의 도시 철도를 추진함으로써 15분 내에서 20분까지 내로 단축될 수 있도록 의송로와 남해고속도로 간의 입체 교차로를 신설을 하고 그동안 온 도심과 특히 서면과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함영역에서 서면까지 직결 철도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이내에 서면까지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또한 함영역과 수정역 사이에 중간역을 신설함으로써 앞으로 이 부근에 계시는 지역민들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전국에서 임대 아파트가 가장 밀집한 곳이 북구 금곡동입니다. 복지 수요도 가장 높은 곳 중 하나. 정명희 후보는 구청장 시절 복지 재정 부담을 낮춰달라며 대통령의 편지를 써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는 금곡동 복지시설 개선과 약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을 다짐했습니다. 30년 이상 지금 되어가면서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과 상가 등을 통해서 리모델링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필요로 하고 청년 주거약자, 신혼부부 주거약자도 함께 살 수 있도록 법안 정비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후보는 금곡동 노후 아파트 재개발을 비롯해 복지 대상자의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그 자격 요건이라든지 수혜 대상을 가급적 조금 더 넓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금곡동을 이시로 해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가 신속하게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뒤늦은 선거구 획정과 그만큼 한 발 늦은 후보 공천에 1분 1초가 아쉬운 북구 을 후보들.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4.10 선거일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수뇌부 모두 부산 지역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부산 지역 격전지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지난 3일과 4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부산을 찾아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유세를 벌였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이 전국적인 여야 격전지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부산을 찾았습니다. 3일 낙동강 벨트권으로 불리는 사상구를 시작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표밭狩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자체 분석으로 전국 49곳에서 신고시 박빙 지역이라며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지율 2, 3%로 완전히 저쪽으로 갔다, 완전히 이쪽으로 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맡겨서, 어떤 정치 집단에게 맡겨서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또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게 생겼다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R&D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4일에는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는 부산 진구 갑과 수영구, 기장군을 잇따라 찾아 후보들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22대 총선은 5일과 6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해 주요 행정기관과 경제단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규정을 안내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속 임직원과 산하기관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 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4일 시당에서 총선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과 사전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서병수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부산역에서 부산 총선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꼭 해서 총선 투표율을 높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부산에서 늘봄 학교가 전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력과 공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일선 교사들의 혼란과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재한 기자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늘봄학교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산 전체 304개 중 37%인 112개 학교 162명의 교사가 응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1학년 학습형 늘봄에 투입된 인력은 강사 42%, 교사 20%, 늘봄 기간제 교사 11%입니다. 그 외 25%는 강사와 교사가 나누어서 수업하는 경우 미운영 등입니다. 강사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게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실제 늘봄 업무 담당자는 늘봄 기간제 교사와 늘봄 실무사가 대부분이었지만 교감이나 교사에게 늘봄 행정 업무를 부과하거나 늘봄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10%에 달했습니다. 공간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기존 돌봄교실 또는 유유공간이 있어 충분하다는 응답은 45%로 절반에 못 미쳤고 교실이 부족해 1학년 교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29%, 나머지 24%는 특별교실을 없애고 늘봄교실을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늘봄학교 전면 실시에 대한 중복응답에서는 현장 의견 수렴 없는 전면 실시로 학교 운영에 혼란이 발생했다는 응답이 82%로 가장 많았고 인력과 체계의 혼선이 크다는 응답이 76%, 교사 업무 가중이 60%로 나타났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 부족도 42%를 차지했고 부산이 전국적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3%에 그쳤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교육부와 부산교육청에 늘봄학교 정책이 지닌 태생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로 인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은 간단한 먹거리를 마련하는 것조차 부담일 때가 많은데요. 부산 서구가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나눔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서구 충무동 주민센터입니다. 나눔 냉장고가 눈에 띕니다. 이 냉장고 안에는 달걀이며 간단한 식재료, 냉장 식품 등이 들어 있습니다. 냉장고 옆 진열장에는 통조림과 쌀, 라면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웃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부 물품입니다. 나눔 냉장고는 이웃들이 각종 식재료나 식료품을 기부하면 이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상담을 거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들어서 뭐 내가 구입할 수 없는 거 여기 가서 생각지도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마음에 드는 거 먹고 싶은 거 또 가져갈 수,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감사하죠. 냉장고를 채우는 사랑의 손길도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210건, 기부 가액으로 4천만 원의 물품이 기부돼 4천여 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먹거리가 전달됐습니다. 주민 스스로 만든 나눔 문화는 자연스레 따뜻한 공동체 확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람을 느낍니다. 남의 일이 하나 가봐야 돈으로는 별거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은 상당히 뭐 좋게 생각하고 기부자가 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웃의 사랑과 온정으로 채워지고 있는 나눔 냉장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든든한 이웃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3일 밤 11시 반쯤 부산 중구 부평동의 한 음식점 창고에서 불이 나 손님 등 10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불로 집게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창고 천장 조명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에코 델타시티 입주 예정자들이 4일 오전 부산도시공사 앞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주민들은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같은 공사비는 인상됐지만 도시공사가 공사비를 증액하고 있지 않아 건설사들이 수백억 원 적자에 빠질 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건설사 적자가 이어질 경우 부실 공사를 비롯해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입주 지연 등을 우려해 이날 집회를 가졌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부 산권에 반려동물 놀이터와 산책로가 들어섭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대학교와 지자체 간 산학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만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사상근린공원 일원입니다. 이곳에 반려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산책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2,500제곱미터 규모, 산책로는 폭 4m, 1.5km 길이로 공원 안에 만들어집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소형견, 대형견 좀 분리가 좀 살면 소형견들끼리 풀어놓을 수 있으니까 좀 자유로운 산책이 되지 않을까. 이 반려동물 놀이터와 산책로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 사상구에 위치한 경남정보대와 신라대에 반려동물 학과가 있는 만큼 대학 인력과 인프라 활용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2개의 대학이 저 유일합니다. 사상구가. 인적 인프라가 이렇게 잘 구축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으신다면 훨씬 더 크게 잘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자체는 이러한 환경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부산권 대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반려동물의 어떤 산업에 우리 사상구가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사상구에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되는 반려동물 놀이터는 동물 크기에 맞게 공간을 분리할 예정입니다. 또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등록된 반려동물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와 산책로는 1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오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지는데요. 부산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4하구 제2선거구가 현직 의원의 중도 사퇴로 보궐선거가 시행됩니다. 부산시의회 입성을 노리는 후보 6명의 출마의 변을 들어봤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4하구 제2선거구 보궐선거. 이번 보궐선거에 모두 6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원석 후보,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 4하구 의회 의원과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존경하는 4하구민 여러분, 부산시의원 보궐선거 후보 기호 1번 전원석입니다. 저 전원석은 최인호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4하구 의회 의원 8년, 그리고 그중 2년은 4하구 의회 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구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 잘하고 믿음직한 일꾼 기호 1번 전원석을 선택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7번 개혁신당 박성국 후보, 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시의원에 도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4구민 여러분, 부산시의원 보궐선거 후보 기호 7번 박성국입니다. 저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 기호 7번 박성국을 선택해 주시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8번 무소속 오다겸 후보, 부산경제 신문 부사장과 4구 의회 부의장을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4구민 여러분, 그리고 하단 당리동의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호 8번 오다겸 시의원 후보입니다. 믿음직한 4의 막내딸,
팔팔하고 일 잘하는 야무진 일꾼 오다겸. 사회의 발전과 부산의 발전을 위하여 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9번 무소속 최강렬 후보, 사구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하단 이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단태생 기호 9번 시의원 후보 최광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번의 구의원과 운영위원장, 사구의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제 고향 하단 당내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이 한 몸 불살하겠습니다. 기호 9번 최광렬을 선택해 주신다면 하단 당내를 사구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0번 무소속 허일 후보, 전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외래교수를 지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0번 허일 후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구의 산재한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장애인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과 노력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과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거 환경 개선 등 지역민과 소통하고 발로 뛰며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1번 김숙자 후보, 승학 신협 감사와 사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구 하단 1, 2동 당리동 시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기호 11번 김숙자 후보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자 한 이유는 성공한 여성기업가, 사구 주민참여예산위원장, 성학신협 감사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사구 주민들의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 봉사를 하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시의원 투표지 맨 끝칸 기호 11번 김숙자 후보에게 꼭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사구 제2선거구 보궐선거. 모두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지역민들의 표심은 누구에게로 향할지 관심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북구가 2023년 교통문화지수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교통문화지수는 각 지자체의 운전과 보행 행태, 교통안전 등을 측정 분석한 지수로 북구는 지난해 교통문화 순위에서 69개 자치구 중 전국 3위, 부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